네, 밀리토피아를 둘러싼 의혹을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건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예. 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규정에 따라 수사 보고서를 경북 경찰청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8월 2일 국방부가 갑자기 사건을 회수해 오라고 했고 이후 수사 보고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 이때부터 처음에는 박대령을 감싸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3차, 4차 조사를 거치면서 박대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점에 2천억 원 가치의 밀리토피아 호텔의 운영권이 해병대로 넘어가는 논의가 이루어진 게 저희 JTBC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 최상병 순직 2달 뒤인 2023년 9월 운영권 이전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듬해 1월 예비역 대상 설명회에 이어 4월 개관식까지 일사천리로 이 해병대에게 이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넘어지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 같은 흐름을 통해 볼 때 해병대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 이후 생긴 해병대 내부 불만도 덮고 외압 의혹도 덮으려 한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밀리토피아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밀리토피아를 설명하는 자리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병대 내관을 터전으로 장병과 가족, 예비역들의 복지를 높이고 전후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적해병, 상승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승을 기원합니다. 예. 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해병대 마크가 찍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무적 해병이라고 주먹까지 쥐어 보인 건데 이 대통령 영상뿐 아니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까지 불참하고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까지 안 나오고 저길 갔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출입을 거절당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거절된 단체는 바로 최상병의 진상규명,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요구해온 단체인데 예. 어떤 식으로 거절을 당했는지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의 정책협력과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그간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해병대 예비역 정책설명회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저희 참여를 거부했죠. 네, 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렇게 참석을 원한다는 공문까지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고 예. 행사 당일에 결국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밀리토피아를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가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갈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바로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자체를 놓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을 밝히는 게 첫 번째 갈래였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던 초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가 이 어떤 외압에 의해 그 내용이 바뀌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갈래였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이 외압이 작용하도록 즉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관한 구명 로비 의혹이 바로 세 번째 갈래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한 부적절한 과정에 이 과정을 덮기 위해 밀리토피아라는 국가 자산까지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저희 JTBC 취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더 많으니 취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